그러나 어쩌면 간질은 진짜였으나 병자는 벼랑간 제정신이 들어 고함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는 주위를 돌아보고 그래 어디 주인님이나 설설 죽이러 갈까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절하여 누워있던 그가 어떻게 그간에 일어난 일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제 이러한 공상은 어지간히 해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총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패라면 어떡한다. 두 사람이 공모해서 죽이고 돈을 나누어 가졌다면 어떻게 되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의문입니다. 첫째 우선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쪽은 범행을 떠맡아서 온갖 고심을 하고 한쪽은 간질병 흉내를 내면서 태평스럽게 누워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은 미리 사람들에게 의심을 품게 하고 주인과 그리고 우리에게 불안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공모자가 어떤 동기에서 그러한 미치광이 계획을 착상하게 되었는지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하기야 이것은 스메르 자코프 쪽에서 적극적으로 끄집어낸 의논이 아니고 말하자면 수동적인 희생적 복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필경 스메르 자코프는 협박에 못 이겨서 다만 범행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성낙만을 했겠지요. 그는 드미트리가 주인을 죽이는 데도 자기는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반항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지 모른다는 예감을 하고 드미트리가 범행을 하는 동안 마치 간질 발작을 일으킨 듯이 가장해서 누워있기로 해달라고 억지로 성낙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마음대로 죽이시오. 나는 구경이나 하고 있을 테니 하는 기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발작은 집안 사람들을 떠들게 만드니까 드미트리도 그것을 알아채고 그런 의논에 응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보를 해서 그가 그런 성낙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드미트리가 살인자요, 하수인이요, 장본인인 것이며 스메르 자코프는 다만 수동적인 공범자, 아니 공범자라기보다 오히려 공포로 하여 본의 아니게 묵인한 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판관 여러분도 반드시 인정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피고는 체포되자 곧 오로지 스메르 자코프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에게만 죄를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공범의 죄는커녕 오직 그 사람 혼자에게만 모든 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놈이 혼자서 했습니다. 그놈의 짓입니다. 하고 그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에 서로 죄를 전가하는 그런 공범자가 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게다가 주의할 점은 이런 짓은 까라마조프 자신에게 매우 위험한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본인은 그 자신이며 스메르 자코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묵인한데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칸막이 판 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그 자고 있던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스메르자코프가 몹시 분개해서 자기 자신을 방위할 생각으로 부랴부랴 진실을 불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관계가 있으나 나는 죽이진 않고 다만 무서워서 못 본 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실토할지도 모릅니다. 스메르자코프는 법정은 대번에 내 죄의 정도를 가려줄 것이다. 설령 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죄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장본인보다 훨씬 가벼울 것이다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는 부득이 일체를 자백했어야 옳았습니다만 그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수인이 어디까지나 그에게 죄를 전가하고 끝내 그를 가리켜 유일한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스메르자코프는 공모라는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우리들의 예심에 답해서 돈이 들어있는 봉투며 신호에 관한 것은 자기 자신이 피고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만일 자기가 아니었더라면 피고는 아무것도 몰랐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그가 공범이면 자기에게도 죄가 있다면 예심 때 대번에 순순히 이 얘기를 다시 말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피고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를 그리 쉽게 자백할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리저리 말을 둘러대며 반드시 사실을 왜곡해서 조그맣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실을 왜곡하지도 않았고 조그맣게 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 없는 자뿐입니다. 공모의 죄를 입을 염려가 없는 자뿐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고질인 간질병과 이번 참사로 말미암은 병적 우울증의 발작으로 해서 간밤에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그는 자살의 즈음에서 나는 아무에게도 죄를 돌리지 않기 위해 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달게 내 목숨을 끊는다는 독특한 말투로 유서를 적었습니다. 범인은 자기지 까라마조프가 아니다. 이렇게 간단히 한마디 유서에 덧붙이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에는 양심적인 책임을 느끼면서 한편에 대해서는 그것을 느끼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까 3,000루블의 돈이 이 법정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돈은 다른 증거물과 함께 테이블 위에 얹혀 있는 저 봉투 속에 들어있던 돈입니다. 내가 어젯밤 스메르자코프한테서 받은 것입니다. 이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배심원 여러분, 여러분도 조금 전의 비참한 광경을 기억하고 계실 테니까 상세하게 다시 설명하는 것을 삼가겠습니다만 그러나 감히 두어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극히 사소한 점을 들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즉 사소하기 때문에 아무도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잊어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첫째, 스메르자코프는 양심의 가책에 견디지 못해서 어제 돈을 내놓고 자살했습니다. 만일 양심의 가책이 없었더라면 돈을 내놓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메르자코프는 어젯밤 처음으로 내게 죄를 고백했다고 증인 이반 까라마조프는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지금까지 잠자코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이렇게 스메르 자코프는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시 되풀이합니다만 어째서 스메르 자코프는 자기 유서에 진실을 적어놓지 않았을까요? 죄 없는 피고 때문에 내일 무서운 재판이 열린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돈만으로는 아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 법정에 와 있는 두 분이 이미 일주일 전에 이반 표드로비치 까라마조프가 현청 소재지에 오픈 이자의 5천 루블리짜리 채권 2장, 즉 1만 루블리를 보내서 현금으로 바꾸게 한 사실을 그야말로 우연한 기회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누구든 어느 시기에 돈을 가진다는 것을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3천 루블리의 돈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것이 그 돈이다. 다시 말해서 그 상자 또는 그 봉투에서 나온 돈이라는 증거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